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5년 서울 아덱스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축하 비행과 함께 17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는 KF-21 보라매 전투기 등 항공우주 분야 K방산의 첨단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대량 응징보복 수단인 현무5 탄도미사일이 올해 연말부터 작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보다 더 강한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위력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 북한 핵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과 공조통화를 했습니다. 진 의장은 존 데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망료장관은 한일과 한미일 안보협력 추동력 유지를 위해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분야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5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행사에선 KF-21과 블랙이글스가 창공을 가르며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우리 손으로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은빛 날개를 펼치자 우리나라가 초음속 전투기 보유국이라는 의미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관람객들이 환호를 터뜨립니다. 뒤이어 차세대 공격 헬기인 소형 무장 헬기 LAH-1 미르원이 동체 앞부분을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들고 내리는 노즈다운 기동을 선보이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아찔한 고개 비행을 펼치자 감탄과 박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중전력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분야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5가 시작됐습니다. 5세대 전투기 F-35A를 운용하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전력화를 눈앞에 둔 첨단 정예 공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항상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우주력의 발전상을 국민 여러분께 직접 보고드리는 소중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만큼 개막식 겸 에어쇼 축하 행사엔 F-35A, FA-50 같은 공군의 주력 전력이 총출동해 축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64대의 전력이 전시돼 대한민국 미래 공중전장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전투기, 패러글라이딩 VR 체험, 블랙이글스 모형 만들기 같은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19일까지는 이곳 성남에서, 24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최신의 항공전력과 우주항공의 미래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서울 아덱스 2025는 화려한 에어쇼와 함께 자랑스러운 K방산 전시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공을 가르며 나타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 지상으로 떨어질 듯 팔자를 그리며 하강하다가 하늘 위로 재빠르게 수직 상승하며 솟아오릅니다. 이어 K방산의 자부심 KF-21 보라매가 은빛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며 압도적인 위용을 뽐냅니다. 서울 아덱스 2025 행사 첫날, 공군의 첨단 전력이 총출동한 에어쇼 축하 행사 현장입니다. 17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2025 서울 아덱스에는 F-35A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의 축하 비행과 블랙이글스 특수비행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구성됐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 짜릿해서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이제 블랙 이글스 조종사님도 너무 대단하시고 다음 아덱스도 기대가 돼요. 지상에 전시된 화려한 전투기 중 가장 많이 시민들의 눈길을 끈 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입니다. 제가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고 있어서 이제 학과의 동기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최신 공군 미래 전력들을 보고 나니까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앞으로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됐고 정말 좋은 경험 얻어가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F-21 보러 왔고 소리도 크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대한민국 공군 화이팅! 항공우주 체험장에서는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직접 조종해보고 가상의 드론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드론 체험을 함께 해봤는데요. 현장에 찾은 관람객들은 직접 체험하며 국내 최대 항공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미래전장에 떠오르는 핵심 전력인 드론을 통한 여러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VR을 통해 실제로 조종하는 것 같은 드론 레이싱부터 드론 축구까지 다양한 경기를 즐겼습니다. 서울공항에서는 여러 기종 항공기의 비행과 실물 전시, 각종 시뮬레이터 탑승 체험 등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과 우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다음 주 유럽의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찾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 지휘부에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을 올해 연말부터 작전부대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국방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 장관은 현무5 탄도미사일이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괴물 미사일이라는 현무5, 6, 7, 현무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한 많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장관의 기본적인 확고한 생각입니다.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연말부터 배치가 시작됩니다. 안 장관은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현무5라고 말했습니다. 고위력 미사일이 약 15기에서 20기 정도 떨어지면은 그 이상의 능력도 배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핵에 못지않는 공포의 균형, 비핵 무기로서의 공포의 균형을 이룬 것이 바로 저는 현무5라고 생각합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화성 20형이 양산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탄두 기술까지 갖췄다고 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ICBM의 실제 사거리 시험 발사를 실시하지 않아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 장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올해 국내 총생산의 2.32%인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GDP 3.5%의 증액 문제는 미측에서 그러니까 요구를 한 사항은 맞지만은 우리 한국의 방위력 개선과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주도적, 능동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저는 생각입니다.
이어 내년 국방 예산을 8.2% 증액했는데 앞으로 8%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방부 군사법원과 방위사업청의 국정감사가 17일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장병 법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군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이관 범죄를 인지해 이첩하는 과정을 군검사나 군사경찰의 수사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나 사망 원인 범죄와 같은 경우 재판관이 민간으로 이관된 후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군 검사나 군사경찰의 수사 권한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었지만 이제는 보다 명확하게 수사 영역이 정립될 전망입니다. 특히 장병을 대상으로 한 법규 교육이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적법하게 부대를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정기, 수시 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 보수교육 기관에서의 법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공정한 군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군내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 국방문화 조성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사청은 한국형 삼축체계를 고도화해 전방위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종범 방사청장은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청궁2 2차 사업의 초도 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AI와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미래 국방과학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무인 항공무기체계 기술 선진화를 위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 중심 범정부 차원의 수출협의체를 운영해 단일 부처를 넘어서는 방산수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종합수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존 데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 그리고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망료장과 첫 공조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공조통화는 지난달 30일 취임 이후 실시된 첫 공조통화로 진 의장은 케인 의장에게 취임 인사와 함께 최근 안보 정세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한국에서 개최하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치쿠라 일본 통합망료장과의 공조통화에서 진 의장은 최근 실시한 한일 정상회담이나 국방부 장관회담과 같은 고위급 소통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일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육군 17보병사단이 미 2사단과 함께 도시지역 연합작전훈련을 통해 복잡한 전투환경 속 한미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한미 장병들이 건물 사이를 누비며 전장을 재현합니다.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분대 단위로 건물에 진입하고 지하시설까지 탐색하며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합니다. 육군 17사단 북진여단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 여단이 실전 상황을 가정한 연합전투기술 숙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 앞서 양측은 작전 토의와 임무 분석, 전술계획 공유를 통해 전술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의사소통 오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전술 숙달을 넘어 한미 통신 장비를 교차 운용하면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까지 점검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즉각 대응이 가능한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비예비군 7명이 시범 참여했습니다. 부대가 상비예비군을 연합 소부대 전술훈련에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역과 예비 전력이 함께 작전에 투입되며 전시 즉응 체계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하게 돼서 처음에는 크게 긴장도 했지만
현역 장병들의 도움을 받아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었고 상비 예비군도 국방 전력의 한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예비 전력이 더해진 이번 연합훈련은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 전장 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미 양국 장병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기꺼이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용기로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강력한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한미 양국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도심 전장에서의 전투 수행 절차와 연합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육군 17사단은 앞으로도 상비 예비군의 실전 운용을 확대해 현역과 예비 전력이 함께 싸우는 즉흥형 전투 태세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후방 지역 도심지에서의 전투 가능성이 높은 육군 2 작전사령부가 도시지역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투사격팀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로에 위치한 사수들이 표적이 올라오는 신호에 맞춰 일제히 사격 자세를 잡습니다. 사로별로 모두 다른 사격 자세를 취한 후 표적을 신속히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 작전사령부가 지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무혈 최정예 도시지역 작전 전투사격팀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시지역 작전 환경에 맞는 전투사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9월 실시된 도시지역 탑팀 경영과 함께 올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후방지역 작전과 현대전의 특성상 도심지를 중심으로 근거리 전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작전사는 도시전장 중심의 실전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도심 전투 상황을 반영해 팀 단위 전투 수행 능력과 실전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대의 실전적 전투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관련 훈련과 선발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엔 이작전사령부 예하 사단별 1개 팀과 신속기동대대 1개 팀 등 모두 8개 팀이 참여해 사격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 첫날 진행된 시가지 전투 사격에선 고정 표적과 건물 동시 표적 등을 대상으로 사거리에 맞는 다양한 사격 자세를 활용해 사격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전투 기량을 평가했습니다. 평소 훈련에서 다져온 사격 능력을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대원들과 함께 한층 숙련된 전투 기량을 갖춰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는 시가지 전투 사격 점수와 더불어 둘째 날 진행된 근접 전투 사격의 팀 전체 명중 점수까지 합산해 전투 사격 우수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정예 도시지역 작전 전투 사격팀을 선발하기 위해 한치 양보 없는 경합을 벌인 이 작전 사령부. 부대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관련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효입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육군 51사단이 예비군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드론 운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군 기동대장이 조작하는 드론이 비행을 이어나갑니다. 육군 51사단이 진행한 예비군 기동대장 대상의 드론 운용 집체 교육의 현장. 이번 교육은 사단 예하 비룡여단의 모든 예비군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드론 전문교관 자격증을 보유한 평택시 기동대장 등이 교관 임무를 맡았으며 민간의 무인비행 운용 전문가들도 초빙돼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드론이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만큼 부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군 기동대장들의 드론 운용 작전 능력과 감시 정찰반 운영 능력을 키웠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기동대장들은 작전용 드론의 운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모의 비행과 실제 비행을 병행하며 조종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교육을 주관한 부대 관계자는 작전용 드론의 운용 능력을 갖춰 예비 전력의 실전 대응력을 키울 것이라며 향후 예비군 훈련 참여도와 집중도의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국방 안보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논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짚어봅니다.
정부가 전시의 작전을 지휘하는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을 천명했고, 이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도 계획을 밝혔습니다. KFN 보도입니다. 안 장관은 우리 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성장군에게 넘어가는 지휘권을 되찾는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950년 7월 6.25 전쟁 때 자격 논란 탓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던 전작권을 되돌려받는 수순에 돌입합니다. 아직은 의지를 밝힌 선언 차원이어서 완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미국이 동의하고 우리 군이 작전 운용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 미래연합사령부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을 갖췄는지를 한미가 3단계 절차로 공동평가합니다. 한국군의 독자적 방어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리고 한미 간 지휘구조 완비 등 FOC, 즉 완전 운용 능력을 갖췄느냐 여부입니다. 2019년 1단계를 통과했고 2022년부터 3년간 2단계 평가에 진입하기로 했으나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를 이어 논의해온 사항입니다. 지난 정부들이 적극 추진을 망설인 데는 유사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선뜻 답하기 어려웠던 까닭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스마트 강군으로 대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전략기획 및 전투운용 능력의 안정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강 보완해야 하는 선결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작업은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빈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선도함인 장영실함이 오는 22일 진수식에서 공개됩니다. 이번 방산톡톡 시간에는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을 통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 장영실함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의 수준이 세계 8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장영실함이 우리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됐고, 그리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이 이제 누굴까 검토를 했고, 우리 그 민족의 최고 과학기술인 중 한 명인 장영실 선생께서 이제 이미지와 가장 이제 부합한다라는 판단으로 이 결정은 사실 해군에서 최종적으로 내렸고, 장영실함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위인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 우리 국내 기술의 어떤 독자적인 자립, 그리고 잠수함 강국으로서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분이 이제 장영실 선생이 돼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술 혁신의 어떤 정신, 그리고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 독자적으로 국내 기술을 자립하는 것, 거기에 더불어서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첨단 기술을 최초로 이제 접목을 시켜서 자주적으로 국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K조선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공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수함은 기존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조선소들의 역량 위에 저희가 40여 년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면서 이제 얻었던 그런 실적들,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단기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독일에서부터 장보고급 그리고 손원일급을 도입하면서 독일 현지에서 많은 이제 기술적인 교육, 연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국내 잠수함 기술 발전을 위한 어떤 토대를 1세대 기술자분들이 만드셨다면 그 이후에도
2세대 기술자들이 그걸 이어서 기술 발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올 수 있었고요. 도산 안창호급에 와서는 세계적인 레벨에 도전하기 위해서 각오를 다졌고, 그리고 장령실함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의 잠수함 기술의 수준이 세계 8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아무래도 점점 역할이 더 많아지고 있고,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는 육상시설, 타격을 위한 전략 무기를 더 많이 실기 위해서 일단 배가 커졌고, 더 오래 자망하고 작전할 수 있도록 배 크기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작전의 어떤 효과, 능력 이런 것들로 결국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승조원들을 위한 어떤 시설 개선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됐습니다. 우리가 작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목적 임무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확장성은 항상 열어두고 개발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도 그런 마진을 남겨두고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실제로 도산 안창호함과 장령시함도 전투 체계, 그리고 소나 체계, 이런 이제 핵심 체계들은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선이 됐고, 배가 해군에 인도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수함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이 많습니다. 독자적으로 기술도 자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 과정에는 국내의 우수한 방산 기업들, 그 주변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그런 업체 직원분들의 그런 어떤 열정과 헌신도 많이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관심과 또는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봐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격려와 관심도 장령실함까지 닿아서 같이 녹아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을 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가 17일 6.25 전쟁 당시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희생을 기리는 부산 태종대 참전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스웨덴 정부 대표단과 주한대사, 6.25 참전 유공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스웨덴은 당시 의사와 간호사 등 1000여 명을 파견해 20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스웨덴 의료진의 헌신을 잊지 않고 국제 보훈 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일 해군참모총장이 17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서해수호 임무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강 총장은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참배하고 근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확고한 대비태세와 실전적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세 번째 기항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방문했다고 17일 전했습니다. 역대 16번째로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이번 방문에 전단은 뉴질랜드 해군과 교류하며 6.25 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참전용사 리셉션 등 보훈 활동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순항전단은 일정을 마치고 다음 기항지인 호주 시드니로 향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야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야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남부 지방으로는 뇌우도 동반될 수 있으며 해안 및 산악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오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철원은 1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사천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이후 북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압골 통과 이후 한기 유입에 따라 최저기온이 10도 이하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